안녕하세요. 해운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원입니다. 해원의 재테크 세테크. 오늘은 음, 재테크 중에 결국은 세금을 잘 관리를 해야 재테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재테크 차원에서 세금 문제, 특히 최근에 뭐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집이 여러 채 가진 분들이 또 이 종부세가 많이 나오니까 뭐 이것을 자녀한테 정리하거나 또 자녀가 또 집을 살려 그러면 또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또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 거래 관계된 그런 세금은 주로 양도세도가 있지만 취득자인 부분엔 취득세도 내지만 과연 그 자금의 출처가 잘 증명이 돼야 되고 증명이 안 되면 과세당국에서는 이걸 누구한테 증여받았다 해가지고 증여세로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구세청은 대단히 이제 작년에만 하더라도 증여건이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이제 자녀한테 주택 정리할 때 세금 문제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정려 시 요즘 특히 주의사항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히 정려가액 산정 시 기준가격 문제와 합산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 정려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약 15만 건이나 한답니다. 15만 건을 이렇게 하던 이유가 최초로 작년에 이 자택 정려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뭐 종부세도 납부해야 되고 또 1세대 주택 만들기 위해서 또 자녀가 주택 취득하기 힘드니까 그걸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세청에서는 또 국가가 비어 있으니 한푼이라도 세금 더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주택 정려한 것을 세밀히 다 조사를 한번 해봤답니다. 그래서 당초 취득부터 정려 그 위에 정비를 분석을 했는데 약 거의 3분의 1이 문제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분의 1 문제된 그 중에 자세한 사항을 살펴봐 드린다면 특히 정리할 때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문제는 되는 거죠. 원칙은 평가는 시가를 위주로 하는데 외적으로 공시가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관련세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상속 정려세법 제60조를 보면 평가 원칙이 나와 있는데 정려세가 과세되는 재산 가격은 정리할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요. 혹시 수용됐거나 공매를 당한 경우에는 공매를 한 경우에는 그것을 시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것도 재테크 문제가 관계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정리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려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가를 하도록 됐잖아요. 시가를 과연 집 한 채 받았는데 시가를 과연 뭐 모르잖아요. 내가 팔아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했냐면 세법에서는 3개월 내에 내가 받은 거를 팔았다. 제3자한테 그 쉽게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가격으로 팔았다. 그러면 이걸 시가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주택을 만약에 1억짜리를 받았는데 1억을 팔았다. 그럼 3개월 내에 1억을 팔았으면 이것을 가격을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1억 세금 내고 또 3개월 팔았으니까 그러면 정려 가액은 1억 판가격 1억 그러면 양도 차익은 없다. 바로 이렇게 그러면 이분은 정력세는 납부를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없는 걸로 바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원칙을 보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이렇게 양도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통상적으로 이 거래 사례 기준으로 가격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 거래 사례도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인정하고 건물은 공시청이 산정 고시하는 가격을 하도록 됐고 옵시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구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의 산정 고시한 가격을 하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구세청이 고시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된 사례는 이겁니다. 어떤 아파트가 내가
이거를 아까 만약 8층에 있다고 했었을 때 이 8층에 801호를 정리를 했다. 근데 이 시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이 구세층에 개별 주택, 이걸 아파트니까 공동주택 가격을 발표를 했으니까 이 가격을 신고를 한 거죠. 근데 구세층 입장에서는 뭐냐면 무슨 소리 하느냐. 같은 동에 똑같은 단지에 똑같은 동에 비슷한 층에 7층에 판 가격이 있다. 그러면 이 가격이 만약 7억인데 있어 만약에 고시된 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 잘 모르니까 5억으로 신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세청은 아니다. 옆집에 봐봐라. 7억에 판 거 있지 않느냐? 그럼 7억을 신고를 해야지. 왜 5억을 신고했느냐? 바로 이와 같이 구세청에서는 자료를 제시해가지고 물론 이 시가의 증명책임은 과세당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청에서 너희들 이미 7억이다 해가지고 추징한 사례가 최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사항은 1차적으로 내가 어떤 자녀한테 정리했다면 이 거래된 주위 아파트 가격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신고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문제제기는 주택정리 시 특히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주택정리 시 합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주택을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억짜리를 뭐 이런 거 없겠지만 만약에 8억짜리를 정리를 했다. 그럼 내가 그래 뭐 이 가격 인건 가격이 8억이기도 하니 내가 8억을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과세당국에서는 이 사람을 또 조사를 한 거죠. 과거에 조사를 해보니까 10년 내에 또 다른 어떤 재산을 정리한 게 있는 거예요. 뭐 돈을 줬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냐? 이 10년 내에 이게 1,000만 원이 넘는 것은 합산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단량 8억만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요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 주택정리와 관련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리 시점부터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다 조사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정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거 10년까지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된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1천만 원 총액 합산하는데 문제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아버지가 어떤 현재 주택을 자식한테 정리를 했는데 과거에 엄마가 아빠 모르게 또 이렇게 1,000만 원 준 거 있으면 이 자식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은 몰라도 만약에 자식이 입장에서는 과거에 엄마한테 받고 현재 또 아버지한테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합산해 줘야 된다. 언제까지 10년 내에 범위 내에서 합산해 줘야 된다. 관련법은 상속정려세법 47조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정리를 현재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정려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이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받은 정려재산 가액이 1,000만 원이 넘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항은 부담부 정려시인데 여기 재밌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부담부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살 때 내가 만약에 3억짜리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현재 시가가 만약에 7억이더라. 그래서 내가 자녀한테 정리를 한 경우에는 빚이 3억이 있으니까 자녀한테 정리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3억은 이제 내가 갚아야 된다면 내가 갚는 게 바로 부담부 되거든요. 부담부 된 거는 그러면 3억 빼면 4억으로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럼 4억으로 신고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내가 나중에 이 3억을 본인이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하지 않냐고 상환하지 않냐고 부모가 이걸 대신 상환해 주는 거죠. 바로 금융은행적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해 주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요까지 정리를 본다는 거거든요. 또 뭐 이거는 뭐냐면 고액 임대 보증금이라고 바로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아파트가 만약에 7억이다. 그런데 어떤 주택이 7억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시키면 단독주택 사례인데 1층, 2층, 3층 있다면 이 7억짜리를 자녀한테 정리를 하고 근데 요걸 1층에 아버지 부모가 또 임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할 때는 요거는 부담부 정리를 해가지고 부자와 자녀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요 전세 계약을 삭목을 한 거죠. 그죠? 삭목을 한 거 만약 했다면 이제 자식은 사학으로 신고를 했겠죠. 근데 이제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그래 알았다. 뭐 부자지간에도 그럴 수 있겠지 싶어서 이렇게 사고 받아줬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는 부모는 다른 데 이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가시면 3억 또 돌려줘야 되잖아요. 부모한테 안 주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왜 3억은 부담부 정리는 가짜다 해가지고 또 추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택정리사람들이 사후관리도 잘해야 된다. 사후관리 어떻게 잘해야 된다고요? 바로 특히 고액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거주를 해야 되고 통상 뭐 15년까지는 거주를 해야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아버지가 자녀 집에 만약에 임대차 관계를 산다면 최소한 15년은 상속 정제세는 15년이 제척 기간이니까 15년 살아야지 아니면 그 중간에 나와버리고 또 임대보증을 안 주면 이렇게 과세당국에서는 추징한다. 또 채무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렇게 많이 되는 거죠. 뭐 직장 사람은 괜찮은데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한테 자녀한테 주택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대신 상환해줬다. 그러면 그뭐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대학생이 이걸 상환할 체력이 없 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장 다니고 있는 자녀라면 뭐 충분히 금융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어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정리할 경우는 특히 많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잘 보셨나요? 이처럼 주택 자녀한테 정리할 경우에 세밀하게 주의를 잘 해야 됩니다. 저 시가도 요즘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시리얼 관계된 정보에 보면 유사한 가격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과거에 합산 문제 또 다른 정리한 것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사후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즉 자녀가 소득이 없는 자녀한테 주택을 부담부 정리할 경우에는 그 부담을 자녀가 잘 이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그렇지 않냐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내야지 안 그러고 그 부담부 부분 즉 임대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거 빼고 만약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잘 살펴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운의 재테크 앤 세테크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